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대화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우리 서울대병원 정기영 선생님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서 10시 정각이 아니고 한 5분 정도 늦게 여러분께 인사 올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지금 뭐 대학병원마다 많이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그 와중에 오늘 금요일 밤인데도 서울대병원에 지금 주임 교수님이죠. 신경과에 우리 교수님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수면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바로 전 시간에는 아산병원에 내과와 외과 특히 담도 최장 종양의 대가들이 무려 3분이나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꽤 까다로운 질문들 답변을 척척 해주시니까 채널을 운영하는 저는 너무나 흐뭇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비욘디는 계속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항상 모셔왔습니다. 뭐 서울에 잠깐 일이 있어갖고요. 추자도 이야기는 좀 이따 해드리고요.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가정법원에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이나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서울 가정법원 양재동 있잖아요. 오랜만에 양복을 입고 뭐 1층 현관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안 오시는 거예요. 마중을.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강연 장소가 서울이 아니고 수원지방법원이었던 거죠. 제가 정말 ADHD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죄송하다고 연락하고 차로 총알같이 가갖고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무사히 잘 마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거를 이제 그 강연 시간 한 20-30분 전에 일찍 가서 계속 이렇게 그 현관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가정법원이라는 데가 이제 뭐 이혼을 비롯한 이런 송사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거기서 싸우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오늘. 아무튼 뭐. 근데 이제 그 제가 거기를 초조한 표정으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리고 뭐 귓속말로 뭐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제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만이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빕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 잠깐 또 이렇게 인사 올려야죠. 코스모스님이 가장 먼저 오셨고 셜리 김산다님, 셜리 김 친구다님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이네요. 김안젤리나님, 김다나, 박혜수님은 늘 반가운 분이고요. 박혜수님은 잇몸이 내려앉아 치과, 믿을만한 치과. 저희 비욘드에 나오는 분들 다 뭐 역삼동의 양치과라고 제 동기거든요. 한번 거기 가서 제 소개로 왔다고 하시면 양진용 원장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약을 6주 정도. 네, 가벼운 건 굳이 수술 안 해도 되죠. 6주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진통 소염제를 가라앉히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도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통 소염제를 싸구려 약이고 이거 뭐 통증 때문에 뭐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명희님, 행복소금님 반갑습니다. 박현춘, 윤희님도 오셨네요. 오영애님, 최강묵, 준, 이영숙님, 블루스카님, 김은우, 딸기, 네, 라일락세븐, 오영도님도 오셨고, 네, 두자님, 딸기님, 멍이롱이님, 행복소금님은 지금 계속 기부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에스텔님, 김은우님, 서하황님, 딸기, 김순자, 네, 윤희님은 이제 LDL이 112로 올라서 스타틴 먹을만 합니다. 우리 연배는요. 산너머님, 그리고 하모니님, 의학계의 범륜이다. 제가 뭐
그 정도 뭐 경지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칭찬 감사합니다. 희망 별이 빛나님, 딸기님은 제가 100살까지 살라고요. 영설님, 유무현님, 혜수님은 겨울이 지금 집에 자고 있고요. 히어앤나우님 5분 지각 미안합니다. 앞에 선생님 때문에. 클레어님, 마카롱님 처음 댓글 남기시는군요. 베제크님, 또 그레이스리님, 버퍼링이 있나요? 버퍼 있나요? 챙겨주세요. 혜정전님, 버퍼링 있을 때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경 초종이다. 네, 그거 너무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흔하진 않지만 양성 종양. 그러게요. 그런 일이 있었죠. CLS님, 아이고, 지금 질문들이 많고, 배롱나무님도 버퍼링이 계속 있다네.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나갔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구는 제가 치과의사를 연화심님 잘 모르지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수채아님, 캐스 라이프 뮤직님, 양갱님이 박상윤 선생님 뭐 국립암센터 최고의 명이죠. 난소암 수술을 했는데 잘 됐다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정춘님, 넥사바 저것도 항암제죠. 네, 어떤 약이든 일반적인 항암제 부작용은 있을 거예요. 문은경님 칭찬 감사하고, 오은경님이 또 기부 고맙고요. 김민님, 새로 고침하니까 버퍼링이 없어졌다. 미스 로렐님, 아침이 우울하고 힘들다. 계절성 우울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해도 이렇게 짧아지고 그러면 원래 우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심해져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방법이 뭐 많이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고 뭐 그런 겁니다. 심할 땐 당연히 치료를 해야 하고요. 오은경님이 리스테린 너무 자주 하면 뭐 큰 부작용이 있겠어요. 그럴 게 아닙니다. 구강세정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뭐 외출 전에 입냄새 뭐 아니면 세균 없애기 위해서 하루 한두 차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유무현님이 손자가 강박증으로, 근데 강박증으로 약을 처방하는 거는 좀 심할 때 쓰는 건데 중3이잖아요. 지금 학업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그래요. 조금 방학 때 좀 뛰어놀게 하고 그러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시기는 모든 몸과 마음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강박증뿐 아니라 뭐 틱도 생기고 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 과호흡증이라 그러죠. 숨을 막 몰아쉬는 뭐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대개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네, 배롱나무님. 근데 요거 영우 거 같아요. 근데 영우를 어떻게 알죠? 제 둘째인데. 그래요. 집사람이 들어왔나요? 리스테린이 착색이 된다고요? 그런 얘기 또 처음 듣는데. 그거 알고 하는 얘기예요, 에스터? 리스테린 그거 하고 우글우글 가글리 한 다음에 바로 뱉고 물로 헹구잖아요. 착색까지나 될래나? 켈로이드로 수술 자리에 켈로이드가 심하다. 글쎄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켈로이드가 심한 부위에 뭐 항암제 같은 거를 바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튀어나온 건 이제 그 성형외과에서 그 재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흉터를 없애주는 뭐 제플라스티 뭐 이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들, 저 비욘드에 나온 분들 좀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라유님이 처음 댓글 다시는구나. 오세강님이 드디어 코 수술하고 실밥을 뽑았다. 코 수술이 은근히 이거 불편하죠. 그래도 무사히 잘 맞으신 걸로 알고 있을게요.
애쓰셨습니다. 소염제 먹으면서 술 먹으면 안 좋죠. 술은 염증을 올리고 소염제는 가라앉히는 거니까요. 나이키 001님이 30대에서 멈춘 듯. 요새 뭐 제가 집사람이 주는 이런저런 좋은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NMN 이런 거 하루에 5개씩 먹고. 그래요. 네. 69세 이희숙의 채널님. 불면증과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저희 집사람하고 똑같네요. 그래도 뭐 잘 견디고 잘 삽니다. 뭐 살다 보면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은 뭐 아프리카의 뭐 어려운 사람들, 또 저 중동에서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고 그 와중에 또 북한에 또 군인들이 가서 지금 총알바지, 아유 그게 뭡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더군다나 뭐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명분도 없고 북중러는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 인권을 탄압하고 그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그 김정은 3대 세습 부자 일가의 그 쾌락을 위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대명천지에 아직도 이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불과 몇 킬로 위에 몇 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네, 폐결절이 약간 있다. 정시환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대부분 괜찮아요. ADHD 약을 2달 먹고 우울증 아닙니다. 상관이 전혀 없고요. 정성수님, 영양제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드세요. 귀찮잖아요. 왜 밥도 여러 반찬을 한꺼번에 먹잖아요. 상호작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코 옆에 붙은 실밥을 덜 뽑힌 거는 스스로 뽑았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다 살이 붙었기 때문에 환자가 몇 개 있는 거 뽑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인매주님, 눈 밑에 점을 뺐는데 원래보다 더 까맣게 됐다. 아이고, 이거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뭘 좀 바르는 치료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거 할 때 피부가 원래 톤이 하얀 분들은 점 빼면 후유증이 안 생기는데 피부가 약간 좀 어두운 톤을 가진 분들은 그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레이저 할 때 신중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더 까매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어쨌거나 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아야죠. 뭐 팍실 널리 쓰이는 우울증 치료제고 공황장애 때도 씁니다. 라일락세브님. 박연숙님이 폐암인 것 같다. 조직 검사를 강북 삼성이면 믿을 만한 병원은 맞는데 폐 조직 검사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11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엑스레이 소견을 갖고 호흡기내과 우리 진성림 선생님이나 비욘디에 아니면 그 휴먼 영상의학과라고 저 서울 저 신사동에 한남대교 아래 서울대 출신 영상의학과 교수들이 여러 명 개업을 한 데가 있는데 거기 뭐 돈이 좀 비싸지만 최고의 엑스퍼트예요. 거기에 영상을 보여주면 굳이 조직검사를 안 해도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걸 상당히 좀 예측을 하는데 암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면 왜냐하면 이제 폐라는 게 움직이고 뭐 일반적인 피부 아래서 바로 조직검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무튼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2차 의견을 묻는 게 좋긴 해요. 자, 빈스님이 집사람 아형을 잘 봤다고요. 우리 집사람이 아무튼 고3 모의고사 때 전국 수석했다고 잘하면 딥다 해갖고 아무튼 네. 대상포진 1차 후유증이 있다고요. 예방접종으로. 아니요, 1차만 해도 효과는 있는데 후유증이 뭘까요? 흔하진 않는데 웬만하면 2차도 맞는 게
바람직합니다. 리스테린하고 물로 헹구면 말짱황 아니에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한 30초 정도만 가글링하고 물로 한 두세 번 헹구라고 원래 그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 주보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네, 그렇다면 또 할 말이 없네. 네. US 30달러를 기부한 분도 계시네. 어느 분이시지, 이분은? 아, 줄리 킴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 계시는가 봐요. 피지 낭종, 작은 건 내버려 두고, 큰 거는 이제 뭐 오체안이나 양성경련 전문으로 빼는 성형외과 있잖아요. 아유, 써니님이 남편이 요가남이라고. 근데 이게 제법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셔. 서울대병원 비뇨기과에 그분이 이 분야 최고 명입니다. 성함이 갑자기 제 나이 또래에 아주 이 요가남 최고 전문가 있는데 서울대 비뇨기과 요새 수술 잘합니다. 글루타치온을 이민호님이 NMN하고 완전히 다른 식품이니까 저는 같이 먹고 있어요. 글루타치온 예전에 많이 먹다가 요즘 NMN으로 많이. 러브투다이님이 물집이 안 나오는 대상포진도 있긴 해요. 드물지만. 그런데 대부분 물집이 나오죠. 좌우로 어느 한쪽으로. 그럼 뭐 영락 없이. 네, 천정수님, 암 수술 후에 저라면 당연히 NMN을 많이 먹겠어요. 지금 이거 뭐 많이들 연구하고 너무나 기전들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푸드니까 브로콜리를 뭐 이만큼 먹는다고. 발 뒤꿈치에 좁쌀만한 농이 생긴다. 건선하고 농은 아닌데, 농은 고름이고 건선은 이제 마른 딱지죠.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비욘드의 편두통 대가가 누가 있냐? 나발서님. 많이 계시죠? 뭐 우리 저 삼성에 있다가 얼마 전에 여기 개업한 정진상 교수님. 아니면 뭐 그 이태규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분 생각. 아무튼 저희 비욘드에 나오는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니면 저희 집사람 대학 동기인데 지금 을지병원에 계신 그분도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고요. 배롱나무님, 그러게요. 뭐 우리나라가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뭐 헬조선이고 뭐고 다 어렵고 뭐 그건 맞지만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입니다.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 우리나라가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도 그때는 훨씬 더 수력발전소나 공업시설이나 1인당 소득이 남한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신세역전이 됐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국이 북한 사람보다 뭐 똑같은 민족이고 말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지능도 똑같고 뭐가 달라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어떤 체제에 속했느냐? 이거에 따라 운명이 확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소중한 가치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완성한 세계를 이끌 자격이 충분한 그 청교도 정신의 나라고 본받을 게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서방의 진영이라는 게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 당시에 미국이 38선 이하로 남한 땅을 포기했더라면 지금 뭐 거짓골을 면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우리 국민들 가운데도 뭐 건전한 좌파나 뭐 진보 다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라도 친북 좌파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자유를 박탈하고 내 목숨을 칼로 위협하는 민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수죠, 원수. 뭐 의학방송이지만 요 정도까지만. 네. 다크서클은 치료가 안 되나요? 이재라님. 그러니까 시원한 치료가 없는 거죠. 시원한 치료, 기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거 꾸준한 치료를 해야죠. 자외선 차단크림 열심히 발라서 더 악화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놀 또는 레티노익 액시드 계열의 스티바를 비롯한 요새 나온 좋은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들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너뷰티죠. 안에서 피부를 좀 하얗게 해주는 뭐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것들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미스 로렐님이 남편이 알러지가 심하다. 아이고, 네, 알러지도 희한하게 제너럴 컨디션이 좋으면 똑같은 항원이 들어와도 훨씬 심하지 않게 잘 참고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있는 분들에게도 영양제, 특히 뭐 종합 비타민제나 이런 거는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도 필요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믿고 드셔보세요. MSK 미디어님이 비타민 B3 폐암환자에 효과가 있다. 대학병원에 어느 정도. 예, 요 배석철 교수님 얘기는 저명한 학술 잡지에도 실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딴 사람이 하면 안 믿는데 이제 배석철이라는 석학이 얘기하니까 기자들도 기사로 받아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명승모 선생님이 뭐라고 반박할지 모르겠네. 이거는 뭐 그 무작위 임상 연구로 가장 그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연구를 했고, 신기하게도 저런 니코틴아마이드, 뭐 NMN이나 비타민 B3가 같은 약들입니다. NAD 약이 아니라 푸드예요. 이런 것들을 일반 섭취하는 용량보다 한 뭐 10배 가까이 먹으니까 실제로 암 사망률이나 특히 폐암 쪽으로 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김민님이 한 달째 기침이 나온다. 여러분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만성 기침, 이거는 감기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천식, 기관지염, 결핵,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뭐.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다바 시우레님은 몽골 사람이, 네, 몽골에서 오신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한글 잘 쓰시네요. 12월에 한국에 가서 대장위내시경, 그 기쁨병원 추천합니다. 저 방배동에 있는 기쁨병원, 아니면은 저쪽 그 대치동에 있는 정준표 내과, 제가 자주 가는데요. 거기 가서 제 얘기하시고 나 몽골 사람인데 홍 박사 소개로 왔어 하면 좀 잘해 주실 것 같은데요. 셜리김 친구다니요, 한포진은 또 복잡한 병이에요. 이것도 우리 함익병 선생님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한포진도 좀 쉽지 않은 병인데 어쨌거나 저것도 제너럴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완전히 다른 병이죠. 흰 점이 둥글게 피부과 갔는데 아니라고 한다. 뭘까요? 양쪽 팔이 흰 점이? 말씀만으로는 보이스니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함익병 선생님한테 가세요. 불친절하지만 그래도 제일 실력이 있고 양심적으로 과잉 진료 안 하는 분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정상인데 공부 혈당이 좀 높다. 큰 문제 없는데요. 네, 저거는 저보다 좀 더 전문적인 분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파레타님, 좀 근육을 조금 좀 키워보세요. 근육의 볼륨을.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뿐 아니고 혈당을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하는 팔다리 근육을 조금 키우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켈세틴과 교릭 좋지요, 나이크님. 남편이 콩팥, 아이고, NMN 도움 되죠. 저는 무조건, 네, 기왕이면 NMN. 아이고, 이게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네, 비욘디 보고 많이 똑똑해지셨다고 윤희님, 저희 뭐 아주 베스트 팬 중에 한 분이신데, 대상포진 꽃님님이 이제 본인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고, 대상포진이 흔해졌어요. 이유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이 들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뭐. 리노님도 제 주장에 동감을 해주셨고, 임율리안나님이 혈소판이 60만 대 좀 작네요.
혈액순환제를 먹지 말라고요? 아닌데,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상관없어요. 60만 되면 좀 낮긴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제,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겠죠. 식품으로 뭐 먹는 거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청국장도 예를 들면 뭐 심장에 뭐 시술을 해갖고 심장 혈관이 엉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막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라는 거지. 혈소판 좀 낮은 걸로 푸드에 불과한 청국장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박광업 님이 담낭암으로 젤로다 항암제죠. 아이고, 이런. 참, 안타깝네요. 근데 항암제를 안 먹을 수는 없고. 근데 모르겠어요. 3기에서 암의 특성이 그 항암제로 좀 효과가 이렇게 DNA가 안 맞을 경우에는 환자가 굳이 부작용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저 경우에 저 항암제는 완치보다는 좀 덩어리를 줄여서 조금 연명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한 거를 억지로 강행할 필요는 저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찰스 바클리님이 또 영어식인데 또 우리의 주적은 일본과 미국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왜 우리의 주적이에요? 우리를 도와주고 정치 체제가 같고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주적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동조할 수 없는 국가죠. 뭐 친하게는 지내야겠죠. 뭐 평화롭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우리 아닌데요. 전 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김은우님 비타민C 메가도즈는 안 합니다. 뭐 먹는 건 좋지만 치타님 작은 근종 웬만하면 수술하지 마세요. 아주 흔한 거고 저절로 작아지고 좋아지고. 네. 그래서 좀 오늘 좀 얘기 좀 더 해보면 제가 추자도를 갔다니까요. 여러분께는 죄송해요. 뭐 팔자 좋게. 근데 뭐 제 로망이니까요. 겨울이하고 구상본 매니저하고 추자도가 그렇게 좋다 그래갖고 제주도에서 배를 탔는데요. 와, 대단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배래요. 600명이 탑니다. 뭐 큰 배, 600명이 타는 큰 배인데 시속 한 88, 90km 바다 위로 달려요. 그래갖고 45분인가에 도착합니다. 추자도까지. 야, 진짜. 그래, 너무 빨라갖고 갑판에는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겨울이도 이제 배낭에 태울 수 있으니까 자전거도 싣고, 그래갖고 이제 추자도에 그 펜션을 동물이 되는 대로 구해갖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자전거 정말 실컷 탔네요. 추자도가요, 자전거 타기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차가 별로 없어요. 도로에 차가. 택시가 한 대밖에 없고 인구도 1000명밖에 안 되니까. 자전거 타고 해안선에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미리 이제 먼저 갔다 온 선배로 말씀드리면 정말 한번 가볼 만해요. 근데 전기 자전거를 가져가면 더 좋다. 일반 자전거는 절대 후회. 왜냐하면 언덕이 너무 많아갖고 힘들어갖고 못 타요. 언덕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전기 자전거는 뭐 천하무적이니까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나바론 계곡이라고 상추자도에 그 계곡 그 절벽이 옛날 영화 그 나바론의 요새에 나오는 것처럼 깎아지는 절벽이요. 한 150m 바위 절벽인데 이게요. 지금 올라가서 보니까 절벽이 직각이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고 수직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절벽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 이렇게 겨울이랑 올라가서 뭐. 그리고 이제 하추자도에는 대왕산이라고 거기도 전망이 일몰, 해가 질 때 전망이 아주 짱입니다. 제가 그거를 좀 페이스북에 올릴까 하다가 또 뭐 사람들이
요새 막 어려운데 뭐 너 놀러만 다니냐 또 혼날까봐. 여러분께는 그런 얘기 해도 좀 되죠 뭐. 근데 추자도가 보니까 그 백팩의 성지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번에 가봤는데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 올레길 18 코스가 있잖아요. 올레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시고 젊은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자더라고요. 텐트 칠 때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풍광이 좋은 데가 많아요. 뭐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그 추자도의 그 곳곳에 그리고 음식도 다 맛있고 갔더니 또 저를 많이 알아보시고 근데 서운한 게 제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여에스터 남편이다 뭐 식당 아주머니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자도는 정말 저는 아주 기억에 남고 배편이 좋았다. 근데 이제 서글프게도 제주도도 그 인천이나 부산에서 오는 배는 이제 다 단종이 됐어요. 거리가 멀어서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다 망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도 전라도 쪽으로만 갑니다. 뭐 진도, 목포, 여수 이런 데만 가고요. 추자도도 진도 가는 배편 가운데 잠깐 스쳐가는. 그래서 자연과 벗삼아 아무튼 뭐 거기 시골에 뭐 음식 먹어봐야 돈 얼마나 들겠어요. 뭐 펜션도 그렇고요. 자전거로 타는데 뭐 호화 여행도 아니죠. 뭐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자도가 아주 도움이 되는데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이 가면 정말 좋아하는데 일반 자전거는 절대 갖고 가면 안 되고 전기 자전거를 배에 실어서 가져가시면 아주 좋다는 말씀을. 네, 오세강 님이 포스파티 딜셀인 기존 알약과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약으로 구분을 해갖고 제약회사에서 몇 조씩 팔아먹었다니까요. 미국에서는 다 이게 푸드인데 참 우리나라는 이게 이상해. 그래서 싸게 먹었는데 우리나라는 저걸 약으로 해서 건보 제정해서 1년에 조 단위로 돈이 나갔다니까요. 이게 무슨.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푸드로 돌렸죠. 그렇습니다. 배롱나무님이 여행 안내서를 책으로 내보라. 뭐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자, 김용숙님이 양쪽 배 옆에 가려움증이 있고 10년 전부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 전부터 어떤 증세가 있었다. 이거는 되게 큰 병은 아니에요. 위험한 병은 이렇게 오래 질질 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병명이 안 나온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많은 경우 신체화 증상이라는 거가 많아요. 뭔진 모르지만 신경이 좀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실제로 혹이나 뭐 염증이 없는데도 어떤 부위가 아프다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항불안제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이맘님이 아형 칭찬을. 우리 집사람 참 재밌어요. 교복도 참 예쁘고. 많은 분들이 댓글 보면 뭐 악플이 많이 달리고 왜 또 나왔냐, 뭐 약 팔려고 나왔냐, 방송국에 돈을 얼마나 줬냐, 뭐 이러는데 저희는 로비한 거 전혀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냥 집사람이 방송을 잘 하니까 제안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엔 또 그 라디오 스타에도 집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라디오 스타는 집사람을 5번이나 부르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부르대요. 저는 방송 탤런트가 좀 없나 봐요. 네, 명희님이 대구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봐봐, 대구 지역에 좀 잘 보는 분들도 좀 여기 편성에 좀 많이 넣어달라고 초이 씨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아르모니아 님이 제가 여행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말라. 아유, 감사합니다. 푸른 보성 님이 또 저희 방송을 칭찬해 주고 계시고, 김민 님은 평양에서도 사람 몸이 아픈 건 다 똑같으니까요.
안지원 선생님도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여러분들하고 이게 댓글 읽다 보면 시간이. 아메리카노님이 일산 호수공원 명당이죠. 저희도 부모님 집이 거기 있어갖고 호수공원 자주 가는데 정말 그 일대의 명품입니다. 호수공원은. 근데 얼마 전에 호수공원에 산책하던 그 어르신들에게 그 철없는 여고생 2명이 이거 뭔가요? 이거 타고 가다 부딪혀갖고 죽었잖아요. 에휴,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부갑상선 항진증 수술해야 하나요? 저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고, 마찬가지로 증세나 뭐 크기나 이런 걸 봐야겠죠. 피검사 결과도 약으로 할지 수술할지 내분비내과에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학병원 가시든지 아니면은 근데 이제 내분비내과 교수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모든 내과 가운데 가장 돈을 못 번대요. 내분비내과에 구박을 많이 받는다 그러대요. 진료 밀려 있고 교수를 많이 안 뽑아주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여기 어딥니까? 땡큐 비누과의 이은정 선생님이 내분비내과잖아요. 그분 참 인상도 좋고 친절하시고 개원한 분이니까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로님이 유방 쪽에 갑상선 진단. 네. 우리 집사람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흔한 유도암이 아니고 여포암 진단을 받았죠. 요게 이제 좀 더 암이 될 확률이 높은데 뭐 수술 잘 받고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요, 여러분 참 재밌는 통계 하나 보여드리면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5%입니다. 이상하죠? 100%면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105%는 뭐예요? 5년 생존율이. 5%는 왜 붙었냐면 갑상선암에 안 걸린 사람보다도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그렇게 105%.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갑상선암으로 죽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그 암 때문에 더 내 건강을 챙기고 신경을 쓰니까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이런 희한한 연구 결과도 나오니까요. 우리 제로님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도 서둘지 마시고 크기나 모양을 잘 보고 천천히 받으십시오. 그래도 충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나이가 80, 90 들어갔고 돌아가신 분들을 외국에서 우연히 이렇게 목을 보면 대부분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갖고 다니는 암입니다. 굉장히 흔하고 느리게 그냥 몸에 갖고 다니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또 갑자기 고추장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게 남의 방송에 들어와 갖고 지금. 네. 네. 나시카님이 11살짜리 아들이 작년에 왜 폐렴을 앓았을까요? 고생을 많이 했네요. 기침을 종종 하는데 폐렴 같은 거 급성으로 앓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관지가 좀 과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침을 많이 할 수 있죠. 좀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이제 제목으로도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어젠가에 이제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를 했지요.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세계 최고 병원의 하스피탈 랭킹 순위를 분야별로 쫙 발표. 원래는 그게 이제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미국의 주간지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한 지 40, 50년 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뉴스위크도 이런 조사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암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저도 보고 뿌듯했어요.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비욘드에도 올려드렸지만,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최고 암병원 딱 10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3개가 들어갔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1등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폐암 치료를 받았다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이고, 2등이 이제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 여기는 뭐 부동에. 그래서 3등은 이제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의 다나 파버 뭐 이런 거가 많이 꼽혔는데, 다나 파버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삼성서울병원이 3등으로 가 있더라고요. 야, 서울 아산병원이 5등으로 가 있고 서울대병원이 8등으로 가 있고, 야,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위크가 다양한 지표로, 예를 들어 이제 뭐 교수들의 뭐 논문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 생존율이나 성적, 부작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동료 평가라 그러죠. 뭐 같은 뭐 난소암이면 난소암, 폐암이면 폐암 이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이 병원은 어때? 점수를 얼마? 동료 평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친절도 뭐 조사라든지 뭐 이런 병원의 질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와, 대단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저희 비욘드 팀이 이제 아주 뭐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뭐 근데 그런 게 뉴스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KBS, MBC 어디에도.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암병원이죠. 암병원은 이제 건물이 따로 있고 암 환자만 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우용이라고 대장 수술 쪽 하는 분이죠. 저보다 1년인가 2년 선배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몇 개 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병원이 세계 3등이 된 거 자랑스러운데 이거는 병원의 자랑이 아니라 그분은 좀 정치하셔도 될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이 뿌듯해야 할 자랑거리다. 막 이렇게 서사를 넓히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병원들이 그렇게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교수들이 굉장히 엑설런트하다. 최고로 똑똑하고 실력 있는 의사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이들이 해외 학회나 저널에 논문들을 척척 싣는다. 워낙 연구 실적이 뛰어나니까 세계가 인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수술 성적률이 좋다. 자기가 볼 때는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뭐 이런 거. 근데 이분은 이제 위암은 한국에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장암은 미국이나 서구가 훨씬 많거든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우리나라 수술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임상의사들의 뛰어난 실력, 이거를 이제 세계가 인정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또 이분이 우리나라 병원이 선택된 게 다학제 시스템을 얘기하더라고요. 다학제라는 게 마늘, 다, 배울, 학. 무슨 얘기하면 이제 외국은 이제 암 환자가 가도 방사선 스페셜리스트, 뭐 항암 스페셜리스트, 수술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다 따로 다니는 경우가 많대요. 환자가 불편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 안에 환자가 옮기는 게 아니고 환자는 가만히 있고 의사들이 환자가 있는 병실로 온다는 거예요. 뭐 위암이든 간암이든 환자가 가면 이 환자에게 뭐 영상의학과도 오고 치료 방사선 종양학과도 오고 종양내과도 오고 뭐 외과도 오고 마취통증의학과도 오고 병리과도 오고 각 과별로 특정암의 전문 교수들이 다 다르니까 그분들이 환자를 찾아오니까 굉장히 환자가 편리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웃음가득님, 녹즙이 너무 농축된 거라 반잔만 먹어라. 그거 이제 간이 나쁜 분들이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은 한두 잔 상관없고.
그리고 영양제는 훨씬 더 농축된 거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녹즙이라고 하는 건 식물 안에 그냥 여러 성분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양제는 그 중에서 뭐 엽록소나 뭐 여러 불필요한 성분들은 다 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타깃해서 그것만 추출해서 양을 늘려가지고 먹는 거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그 배석철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푸드 안에 든 바이타민 B3보다도 10배 이상 먹으니까 막 항암 효과가 팍팍 나오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푸드를 따로 농축해서 먹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우용 교수님이 정춘님이 신랑이 삼성안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다. 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좋은 병원이에요. 저도 삼성병원에서 이거 뗐잖아요. 안병원에서. 무슨 얘기가 말했죠? 그래서 이우용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병원의 최대 자랑거리는 이렇게 뭐 의사들이 실력도 뛰어난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비용 효과다. 코스트 베너핏 이펙트인데 우리나라 병원이 세계 탑 레벨이다. 삼성서울병원하고 미국의 MD 앤더슨하고 환자 한 명이 내는 치료비가 오버올하게 전체적으로 볼 때 20배가 많다. 우리나라가 무려 20분의 1의 비용으로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나 차이가 나나?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이 좀, 특히 MD 앤더슨이 좀 유난히 비싸죠. 거기 뭐 전 세계 재벌들이 가는 데니까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세 번째로 좋은 의사와 시설의 병원에서 미국보다도 20분의 1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니까 암 환자는 5%밖에 안 나잖아요. 산정특례 해갖고. 제가요, 기자를 92년도에 했는데 95년도죠.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 있을 때 우리나라 언론 최초로 미국의 선진병원을 가보자라고 기한서를 내갖고 그게 채택이 돼갖고 뭐 그 당시만 해도 3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잘 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고맙게도 신문사에서 이렇게 출장을 허락을 해서 저하고 또 제 선배인 황세희 기자하고 두 명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부터 해갖고 1, 2, 3, 4, 5등 병원을 다 간 거예요. 그 당시 부동의 1등이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이죠. 제가 거기를 갔다는 얘기죠. 2등이 메이오 클리닉은 이제 황세희 기자가 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갔던 그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참 놀랐던 게,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건 뭐냐면, 갔는데 병원은 오히려 허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존스 홉킨스도 이제 병원을 개보수를 했어요. 근데 건물이 허름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갔어요. 그래서 야, 세계 최고 병원이 어떻게 우리나라 병원보다 좀 꾀찌찌하다. 근데 그 당연한 거예요. 병원이 좋다는 게 뭐 대리석을 바르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의사의 실력이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뭘 놀랐냐면 갔는데 거기에 인터내셔널 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존스 홉킨스 병원 안에. 그러니까 외국 환자를 보는 직원들 팀이,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 대장을 제가 만났잖아요. 원래 이제 그전에도 이제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던 시절은 아니니까 팩스 같은 걸로 뭐 사전에 인터뷰 약속을 하고 갔는데, 헐,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왔냐.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뭐 중진국 정도, 뭐 그런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 그런데도 친절하게 인터뷰도 막 세계적인 석학들, 예컨대 그 비뇨기과학의 그 닥터 월시 같은 사람, 이분은 교과서를 쓴 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비뇨기과 의사, 무혈 수술을 성공한. 그런 대가도 동양에서 온 신출내기,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인터뷰를 다 주선해주고,
알고 봤더니 이 녀석들이 또 고단수예요. 여기서 좀 제가 좀 비화를 알려드리면 뭐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뇌물을 주더라고요. 뭐 돈을 줬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닥터 홍 하면서 뭐 자기가 선물 하나 주겠대요. 뭐 멀리까지 왔는데 해갖고 뭐 그 크랩 그 볼티모어가 뭐 게 요리가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막 사주고 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뭘 이 봉투에다 뭐 그랬는데 나 안 받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한테 오는 누구나 다 주는 거니까 받으세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까? 이거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신문에 나나 이거. 30년 전 얘긴데요, 뭐. 그러니까 기사 잘 써달라고 에이미님. 그 왜 그런 거죠? 그리고 무슨 선물을 줬을까요? 그 30년 전 95년도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한국에서 온 저한테 선물을 뭘 줬을까요? 현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맞추는 분에게 제가 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배재규님이 재밌다고 얘기하시네요. 네, 모토 걸림에 맘모톰 대학병원으로 가야 할지 작은 병원도 잘합니다. 맘모톰은 굳이 대학병원 갈 필요 절대 없어요. 네, 김민님이 발렌타인 술을 줬다. 아닙니다. 만년필 아닙니다. 러브투다이니. 행복소금님이 조심해서 말을 하라. 저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대박이님 비행기 티켓 아닌데요? 병원 로고가 박힌 문구류 아닙니다. 네, 싹센다 아니에요. 그때는 싹센다 와인도 아니고 건강검진 무료 사용권 아닙니다. 영양제 금 자동차가 웬 말입니까? 아닙니다. 펜 아닙니다. 노트북 그때는 노트북이 없던 시절이죠. 아닙니다. 운동화 슈퍼카 신세계 상품권 혈당 측정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제 미국 그 실제로 그 서양 백인들하고 대화하다가 어쩌다 그 얘기하니까 그거는 아주 미국 사람들이 볼 때도 최상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선물이래요. 힌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가 대접을 잘 받은 거다. 그런 걸 선물했을 정도면 난임 진료 잘하는 곳 마리아 병원하고 유명한데 마포의 라헬 여성의원이라고 주니어 스태프들이 새로 한 라헬 여성의원 거기 아주 뛰어납니다. 라헬 병원 추천합니다. 난임 쪽으로. 성경 아닙니다. 스팸 세트가 웬 말입니까? 명품 가방은 저는 안 받죠. 시계 아니고요. 기프트 카드 그런 거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못 맞추시네. 그랜드 캐년 관광 상품권 아닙니다. 거기는 볼티모어인데요. 안경테, 청진기, 다이아몬드, 향수, 사인한 채. 여러분들이 못 맞추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이 현명한 여러분들이 못 맞출 정도니까 텀블러, 팬티는 웬 팬티? 네, 차병원도 난임 잘하지요. 네, 샴페인 아닙니다. 네, 힌트를 좀 줘야겠다. 네. 말씀드리면 종이로 된 거죠. 종이로 된 거. 여기까지 힌트입니다. 간암 치료 중인데 예방접종 해도 되는가가 아니고요. 땡순이님 독감이나 대상포진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하세요. 무료 검진권 아닙니다. 백지수표 아닙니다. 책, 달러, 돈 아닙니다. 초콜릿 아닙니다. 다이어리 아닙니다. 메모지, 비행기 티켓, 수표, 종이로 된 거. 자, 진짜 결정적인 힌트. 뮤지컬 티켓, 달토끼님 아닙니다만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달토끼님. 네. 손편지, 사전, 신문, 그림 아닙니다. 종이약 아닙니다. 여에스터. 여에스터! 그런 얘기를 왜 하고 그래요? 내가 자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편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하나 큰 뭐 있었잖아요. 뭐 하나 끝난 거. 자, 저스트 뮤직님이 정답. 축하드립니다. 저스트 뮤직님. 배제크님도 비슷했는데 앞에 저스트 그분이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정답은 메이저리그 야구 티켓을 준 겁니다. 그때 볼티모어 오리올스하고 뉴욕 양키스하고 시합이 있었는데
표를 저한테 2개를 주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 그래갖고 이제 제 그 사촌 형님하고 같이요. 거기에 뭐 칼 립켄 주니어라고 아주 전설적인 미국 야구 선수도 실제로 보고, 미국 제가 아주 신기했던 건 야구 시합을 할 때 관중이 일어나서 미국 국가를 제창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신기하대요. 되게 엄숙하게 국가 부르고. 근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구 티켓 정도야 하고 저는 그냥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상당히 큰 향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청렴한 기자가 못 돼갖고 그냥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거냐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요지는 뭐냐면, 그렇죠. 기사 잘 써달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그분도 만났고, 벤 카슨이라고 샴 쌍둥이를 처음으로 머리를 해서 이렇게 떼어내는데 성공한 미국의 흑인 소아신경외과 과장도 만나고,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또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어린이집 해주고, 참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속된 말로 이제 한국에도 돈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였다. 결국은 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전액 자비 부담을 하니까 병원에도 수입이 아주 짭짤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환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번역 팀들도 다 있고 수행하는 팀들이 다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도 갔잖아요. 미국 미네소타 로체스터시에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작은 소도시예요. 인구 몇만 안 되는. 근데 거기에 메이어 클리닉이라고 하는 또 세계 최고 병원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웃기는 게 거기는 뭐 인구 몇만 명이 안 되는 시골인데도 국제공항이 있다. 왜?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암 환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내리려고, 직항으로 바로 오게 하려고, 자가용 비행기 내리려고 병원 때문에 그 작은 마을에 국제공항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 병원은 하나의 달러 박스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메이어 클리닉 때는 제가 호텔에서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미국 웨이터가 막 엄청 친절한 거예요. 막 그냥 거의 굽신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유난을 떨면서 어떤 아랍 사람에게.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슬쩍 보니까 TV $100짜리가 몇 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현금으로 $100짜리가. 애들이 눈이 뒤집혀갖고 그냥 그래서 야, 이 진짜 $5 무섭구나. 아무튼 제 경험이 그런 기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그래 너가 뭐 가서 뭐 대접받고 왔냐 뭐 이게 아니고요. 그래갖고 뭐 기사도 많이 쓰고 반향이 굉장히 컸죠. 미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뭐 세계 탑 클래스의 의학 기술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놀랍게도 30년이 지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병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미스 로렐 님이 미국은 동네 팔씨름대회도 국가를 부르고 경례를 한다고요? 그래서 미국 참 희한한 나라예요. 미국 가보면 뭐, 아시죠? 군인들에 대한 우대가. 비행기 타면 군인들이 타잖아요. 기장이 얘기해요. 뭐,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 비행기에 뭐 골프전에 뭐 참전한 뭐 무슨 뭐 중사가 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막 관중들이 박수 보내고, 참 그런 점은 본받을 만한 거죠. 어쨌거나. 네, 우리 아들이 38인데 전립선에 석회화서가 괜찮습니다. 성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배재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빅5에 이제 외국 환자들이 거꾸로 많이 와요. 올 수밖에 없죠. 싸고 친절하고 시설도 훌륭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이렇게 지금 세계가 칭찬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비용 효과의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병원이 미국 병원보다 작은 비용으로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원천이 뭐냐. 그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수한 사람들이, 똑똑한 애들이 의과대학에 많이 간 거죠. 일단은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일단 똑똑하고 성실한 애들이 의과대학에 많이 갔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전공의 시절에 미국 병원 전문의들이 받는 월급의 10분의 1만 받고 일은 2배로 많이 하고 주 80시간 뭐. 그게 바탕이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훼손돼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필 이 시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정부는 대통령이 사석에서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을 하더라도 나는 이 의료 계획을 완수하겠다. 그냥 아주 굳건한 사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 과격했다, 방법이. 그래서 교각사루하는 거다. 일반인들은 갈팡질팡하고, 뭐 의사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크고, 뭐 의사들도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참 혼란스럽네요. 내년에 이제 신입생들하고 휴학생들하고 안 그래도 인원이 2배로 늘어났는데 거기다가 선배 1년차까지 합산이 되면 어디 앉을 자리도 없고 교육이나 제대로 될까 걱정이고, 병원은 지금 적자가, 빅5가 병원마다 1,000억씩 적자가 쌓여가잖아요. 전공의들이 다 이렇게 노동력으로 지탱이 되던 게 하나도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거를 건보재정에서 메꾸는 게 얼마나 갈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은 이해하겠고요. 국민들도 의사가 늘어나야 한다는 거 의사들도 인정 이제 해야 될 거. 다만 그렇게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방법 말고 좀 순차적으로 늘리자. 이렇게 좀 타협을 해주시면 어떨까. 지금이라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방향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적인 질서라 그러잖아요. 단순히 보면은 이게 의사 얘네들이 지대 추구를 하네. 라이선스를 갖고 평생 떵떵거리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원도 동의를 안 하고 국민들이나 의사 정부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지들 마음대로 파업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네. 이제 요거를 얼핏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그 모순된 그 체제 안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만일 그렇게 했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병원도 형편없고 뭐 10대 병원 안에 들어가기는커녕 뭐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거를 뭐 조지든지 뭐 해갖고 강제로 때려 부수고 뭐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작은 비용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사실 미국 환자들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누린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인력으로도 라이선스를 꽁꽁 뭉쳐서 보호하는 그런 좀 꼴불견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네세서리 이블이 필요하기라 그래요. 아무튼 약간 자생적인 질서로 의사들이 월화수목금금은 노동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해갖고 환자를 많이 보고 해서 환자 개인이 내는 돈은 적으면서도 뭐 이렇게 의사가 한 달에 가져가는 진료 수입 총액은 유지하고 뭐 균형이 맞았는데, 이걸 그냥 단칼에 깨니까 젊은 의사들이 이게 뭐야, 나 그거 하나 보고 왔는데, 그럼 나 안 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비수질 의사들이. 아이고, 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의사 입장도 이해하고,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이라도 좀 타협을 하자. 맨날 뭐 아니면 도예요, 왜? 이거를 합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때마침 나오니까 제가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행복소원님 말씀대로 지금 2,000명을 늘리는 건 좀 너무 과격하고 젊은 의사들의 자존심을 확 짓밟는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효녀 심청이님, 초심을 잃지 말라. 네. 네, 저는 그래도 환자 입장입니다. 뭐니 해도. 근데 이제 지금 의사들이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의사들도 양보해야 한다는 점에 저는 10분 공감하고, 의사들도 양보해야 돼요. 뭐 원점으로 가요. 원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뭐 그 국민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건 안 되죠. 늘려야 합니다. 늘리되 좀 프로세스를 두고 가자, 그런 얘기를. 참 어렵네요. 네, 아이고 뭐 지금 정치적인 얘기가 너무 많고, 요새는 뉴스 보기가 싫어요. 뉴스를 틀기가 싫어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천하의 삼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주가도 막 떨어지고 환율 오르고. 그런데 돈 나갈 때는 많잖아요. 자영업 하는 분들 얼마나 어렵고, 그 집값 높고, 젊은 사람들 좌절하고, 아기를 안 낳고, 뭐 연금, 국민연금 파산한다고 난리고, 뭐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그런 판국에 어떻게 하면 국부를 창출하고 달러를 벌고 파이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게 배분을 할까? 뭐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관료나 국회에서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맨날 뭐 개쓸데 없는 것 같고, 맨날 싸우고 지고 없고, 여도 야도 뽑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반듯한 사람을 싫어해요. 뭐 서사가 있어야 한다. 서사가 뭐가 중요해요? 개뿔, 뭐 인격이나 살아온 삶의 과정이 중요한 거죠. 무슨 뭐 서사가 있어야 되고 뭐 드라마 씁니까? 정치하는데. 여기까지 해야겠다. 이게 지금 저도 이 톤이 올라가면 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한국이 잘하고 있던 의료도 지금 좀 망가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요. 당뇨 환자가 믹스커피를 10잔씩이나 마신다고요? 파드캠님, 그러면 안 됩니다. 믹스커피는 건강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설탕 들어가죠. 크림 들어가죠. 크림이 그게 기름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끓이는 커피, 내리는 커피, 이거는 건강에 좋습니다. 이거는 이미 건강에 좋다는 게, 우리 한강 노벨상 작가님이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끊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노벨상을 받은 분이라도 잘못된 거죠. 커피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명백하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분야 세계 최고 미국 하버드 퍼블릭 헬스 스쿨에서 뭐 수십 편의 논문이 나왔고, 이거 일관되게 커피는 모든 경우에 다 도움이 되는 거를. 뭐 불면증이고 뭐 속이 쓰리고 뭐 심장 벌렁,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거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두 커피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끓이는 커피를 보일드도 아니고 그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내리는 커피. 저도 뭐 하루에 5-6잔 마셔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십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만한 걸로 하루에 2잔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네. 커피 볶을 때 발라물질 아닙니다. 감자튀김님. 네. 커피는요. 네, 드립 커피. 예, 언노운님 감사합니다. 드립 커피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는 또 제가 어제구나. 며칠이 아니고 어제는 그 자전거를 타고 요새 제가 자전거 타는 게 취미니까요. 저희 집에서 양재천으로 해서 반포대교 건너갔고 강북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서강대교로 해서 연세대학교에 오랜만에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수습기자 시절에도 연세대학교를 출입을 했거든요. 제 관할이 서대문이라서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 이제 홍보실에 가갖고 파릇파릇한 학생들 보고 흐뭇해하던 기억이 나고 우리 집사람이들은 펄쩍 뛰겠지만 오랜만에 갔는데 뭐 한강 작가님의 뭐 노벨상을 축하합니다 플래카드 걸려 있고 연세대학교 참 아름다운 학교고 놀란 게 아무튼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연세대학교에도. 그래서 이제 그 백양로는 자전거가 못 들어가니까 뒤로 해갖고 저 대학 본부 총장님으로 해서 동문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이대 쪽으로 갔다가 이대는 자전거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신촌역으로 해갖고 또 중앙일보 옛날 저 신문사 기자 시절 서소문에 오랜만에 갔는데 옛날에 그 중앙일보 큰 대리석으로 만든 건물을 다 헐었더라고요. 그 비싼 건물을. 알고 봤더니 뭐 거기 재개발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기자 생활 하면서 그 건물에서 아무튼 뭐 밤새 기사 쓰고 동료들하고 술 마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울로 해서 남대문으로 해서 힐튼으로 해서 남산 용산고등학교 제 옛날 고등학교도 한번 가보고 오랜만에 후암동의 용산고등학교도 가보고 학교 그대로더라고요. 그래갖고 남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어이구 전기자전거 되는데도 언덕이 가파르기 힘들더라고요. 남산으로 올라가서 남산 순환도로 이렇게 괴테문화원 해갖고 하얏트까지 올라갔다가 하얏트에서 이태원으로 뭐 옛날에 이건희 회장 자택 있고 부유한 그 동네 있잖아요. 거기 뭐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자전거를 휘파람 부르면서 이태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더라? 한남동으로 갔다가 한남동에서 한남대교 건너갔고 저희 집으로 왔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어제지. 어제 하루 종일 자전거만 탔네요. 아무튼 제가 느끼는 건 뭐 지지고 볶고 싸워도 세월은 흐르고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있고 젊은 애들이 헬조선이라고 하지만은 애들 보면 다 때깔이 좋아요. 애들 잘 입고 어쩜 이렇게 다 예쁜지. 남자애들은 잘생기고 뭐 애들이 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 애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아무튼 애들이 다 인물들이 훤하고 뭐 걔네들도 힘든 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 586 저희 같은 저는 이제 밀레니엄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 후배들이 X세대고 서태지 뭐 좋아하는 애들 이제 제 후배들이고 인구는 딥다 많고 저희 때는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도 제일 많이 그냥 가져간다고 난리고 적자난다고 난리고 우리나라를 참 후손들도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라도 제가 하는 분야에서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네, 올웨지 21년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고요. 배터리 끄고도 저는 잘 가요. 평지나 내리막은 배터리 안 켜도 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돌았는데 아마 한 50km, 한 60km 가까이 돈 것 같아요. 돌았는데도 아니야 60km 더 돌았는데 그렇게 가면 저희 집 여기까지 오는데 한 7, 80km인데도 배터리가 많이 남았어요. 다리에 뭐 힘이 있으니까 기본 언덕길에만 이제 쓰니까요. 당뇨 환자는 아메리카노 좋지요, 패디캠님. 그런 논문이 많이 있어요. 아메리카노 드세요. 괜찮습니다.
영웅님이 남자들도 엄청 멋부린다. 그런 것 같아요. 남성 갱년기를 약이 아닌 음식으로 대처하는 식품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림. 음식보다 남성 단백질이 중요한 건 단백질이죠, 뭐. 단백질을 좀 많이 드세요. 예. 아르모니아 님도 아드님이 패션을 중시한다. 저희 애들은 그래 보이진 않은데 아무튼 애들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가 이렇게 그 생활 자전거거든요. 막 속도를 내는 게 아니고 유유자적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타는 거니까 시속 한 뭐 14, 5 이 정도니까 별로 힘들 게 없어요. 기아도 한 중간에서 조금 무거운 걸로 두고 천천히 다니니까 말이에요. 요새 자전거 업계도 불황인가 보더라고요. 원래 제가 타는 전기 자전거가 그 미국의 한 자전거 회사 건데 유명한데요. 근데 이제 그거 원래 한 300~400만 원 하는 건데 세일을 한다 그래갖고 190만 원으로 제가 샀거든요. 한 몇 달 전에.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150만 원에 판다는 거, 이놈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앉은 자리에서 또 40만 원 손해봤네요. 근데 그 자전거는 도움이 돼요. 제가 타는 거를 아주 적극 권유하는 게, 제가 듀얼 스포츠라는 모델인데 요게 전기 자전거 치고는 굉장히 가벼워요. 17kg예요. 17kg. 17kg면 전기 자전거 가운데서는 가장 가벼운 급이에요. 물론 그거보다 더 가벼운 건 있죠. 로드로. 로드라는 게 이제 바퀴가 더 작고 아스팔트만 가는 거죠. 얍실하게. 그거는 비싼 거는 뭐 1,500, 1,600 하죠. 그거는 한 10kg 안짝일 텐데. 근데 그거는 초보자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이 좀 울퉁불퉁한 데는 위험하거든요. 바퀴가 폭이 작고 속도 위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좀 힐링용으로 하려면 하이브리드로 해야 돼요. 바퀴가 좀 굵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롭바가 아니고 이렇게 플랫바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그러니까 자전거의 차체가 사이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엎드려갖고. 이런 거 타면 안 되고, 이렇게 된 자전거를 타야죠. 이 플랫바에 약간 이렇게 자전거, 이게 아니고 잠깐 서서 가는 거. 이게 딱 좋아요. 이게 전기인데도 한 17kg니까 그만하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전거 지금 150만 원까지 떨어져. 제가 그 자전거 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써보고 도움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 힘이 이게 좋더라고요. 운동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게 밟아야만 가요. 이게 전기 자전거도 힘이 들어요. 언덕도 힘이 들어요. 근데 이 단을 높이면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딱 받쳐주니까. 아이고, 여러분, 이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허리가 불편한 사람에겐 더 좋죠. 자전거 운동이. 교과서에 보면 디스크 환자는 자전거를 타라고 돼 있어요. 이 척추 전만이 유지가 되고 다리 근육을 키우니까. 다만 넘어지거나 다치면 그러니까 안장을 조금 낮춰서, 안장을 높게 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익숙해야 돼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안장을 좀 낮추면 안 다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헬멧을 반드시 쓰시고. 너로빛나님이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우리 여기 비욘드에 나오는 서울대 주임 교수를 지낸 송영욱 교수님, 얼마 전에 강남에 개업을 했죠. 송영욱. 그 다음에 또 한양대 교수 지냈던 엄한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뭐 최고 대가입니다. 비욘드 말씀하고 가시면 전기자전거 빌라에서 불났다. 요새 좀 정품을 사야 돼요. 배터리도 삼성 뭐 이런 거. 그 사면 괜찮긴 할 겁니다. 세이님이 여에스터님은 자전거 싫어해요. 아니, 우리 집사람 자전거 잘 타요. 제가 놀랐다니까요. 집사람이 근력은 약한데 균형 감각이 뛰어나갔고요. 어느 정도로 웃긴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제주도 스튜디오에서 이승기 씨가 하던 지금은 없어진 집사부 일체, 그거 할 때 집에 장식용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그게 철자전거예요. 되게 무거운 건데 실내에서 집사람이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잘 타더라고요. 안 넘어지고. 아이 참. 네. 그러니까 모델이, 저는 이제 그 트랙이라는 미국 자전거 회사에
듀얼 스포트라는 모델이에요. 그게 지금 150만 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거 사세요. 그게 딱 좋아요. 아주 튼튼하고 힘 좋고 무엇보다도 가볍고 그러니까 딱 좋지 뭐. 그걸 요새 제가 세일해서 190만 원이라고 사는데 그 사이에 또 그냥 요새 뭐 네, 김김미 의원님이 집사람 못하는 게 없는데 못하는 거 많아요. 집안일 깡통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글씨 그냥 엉망이고 못하는 거 또 뭐 있나 뭐 아무튼 우울증이 심하니까 관심이 없고 여행도 싫어하고 외식도 싫어하고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퀵보드 타다가 그런 일이 있어요. 위험해요, 퀵보드. 맞아요. 네, 파스 방식으로, 스로틀 방식으로 하면 위법이죠. 스로틀 방식이라는 건 페달을 안 밟아도 그냥 가는 게 오토바이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근데 그런 걸 막 타는 분들이 있어요. 자토바이라고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큰 거, 무거운 거, 그건 안 돼요. 위법한 겁니다. 지금 질문들이 또, 글쎄, 저는 한 12시쯤 잡니다. 세이님이 우리나라는 돈 있으면 행복한 나라에 우울증도 금융치료라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가벼워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실감을 못 하는데 집사람은 아주 치열하게 삽니다. 진짜로. 돈?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방송에서 막 까불고 있지 않냐?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의무감으로 하는 거고요. 끝나고 나면 뭐 아유 참 네. 그렇습니다. 송영욱 선생님이야 뭐 당대 최고의 류마티스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뭐 그분은 뭐 저희 비욘드에 모실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딸기님이 전국 병원 의사 뭐 비교적 많이 아는 편이죠. 제가 의학 기자 생활을 좀 9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32년 넘는데요. 아니 삼천리 자전거도 좋은데 근데 이제 조금 돈을 더 쓰면 네. 그러니까 삼천리 자전거 이게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삼천리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가 있는데 한 5, 60만 원 싸요. 근데 그거는 이 방식이 이 센서가 스피드 센서예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언덕길이나 토크를 빨리 센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힘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 힘을 주는데 이게 속도가 빠를 때는 뭐 평지 같은 데 힘내면 뭐해요. 내 발로도 잘 가는데 그럴 땐 좋아요. 룰루랄라 막 가는. 근데 언덕길에서 힘이 약하죠. 빨리 출발해야 할 때 이게 약하니까 좀 타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토크 센서 방식이라 해야 돼요. 영웅님이 천공을 왜요? 그분을 왜 놀리시는 거죠? 이정희님이 유명인으로 사는데 다시 태어나도 뭐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의외로 나쁜 점도 꽤 많습니다. 뭐 나중에 또 차차 말씀드리고 우울증은요 여기 바이올로지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길 뇌신경 자체가 바이올로지컬하게 브레인 케미칼이 그냥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꽃 배달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뭘 해도 그냥 슬프고 기분이 없는 겁니다. 자, 핑크 프린세스님이 83세 어머니가 어지럼증과 두통이 있고 자율신경 수치 저거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 스트레스나 자율신경계 수치 쪽보다는 좀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가 보세요. 정진상 교수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율신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고요. 대개 저 어지럼증과 두통은 좀 연관이 있어 보이고 먹는 알약으로 치료가 잘 될 겁니다. 네, 우울증도 정신질환이고요. CT상의 관상동맥의 미세석회화, 뭐 체질이기도 하고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정진상 신경과라고 병원이 아마 이 강남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오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프다. 내가 암에 걸렸다. 외국 병원에 가야 하느냐? 바보예요.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쓸데없이. MD 앤더슨은 갔다 하면 최소가 아마 한 2, 3억 든다고 볼 거예요. 네. 2, 3억 들어요. 뭐 입원비, 수술, 뭐 항암 치료 몇 번 받고 뭐 하면 기본으로 2, 3억은 예사로 깨진다. 돈도 돈이지만 치료 결과도 우리나라보다 좋지가 못하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연구는, 리서치는 미국이 단연 압도하죠. 우리나라보다. 근데 연구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진료, 클리니컬한 임상적인 거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 임상 쪽은 환자 입장이라면 외국 병원에 가는 건 넌센스예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빅5 병원이 세계 최고 반열에 들었다.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뉴스위크가 어제 발표한 뉴스에 따르면 2025년 월드 베스트 하스피털, 특히 캔서 센터, 암 전문 병원으로 1등이 미국의 MD 앤더슨, 2등이 뉴욕의 슬론 캐터링, 3등이 삼성 서울병원, 5등이 아산병원, 8등이 서울대병원, 1등에서 10등까지 3개가 한국 병원이다. 뭐 일본도 뭐 10등에 하나 있고 뭐 네덜란드인가 뭐 독일의 병원 하나 있고 뭐 다 나머지는 미국이고 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점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닌 이 강점을 잘 살려나가야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가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과 또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쪼끄레님의 말뼈 과립을 왜 샀을까요? 제주도에서. 저는 모든 동물들이 불쌍해요. 오늘도 뉴스 보면 돼지들이 고속도로에서 차에서 고장나는 바람에 튀어나왔다며요. 막 꿀꿀거리고 막 나돌아 다니는데 얘네들은 이제 곧 도축장에 갈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돼지가 지능이 개보다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사는 제주도 한림이 사실은 돼지 악취가 굉장히 심한 동네. 집값이 안 올라요. 냄새가 심하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돼지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거든요. 깜깜하고 막 좁은데 그냥 너무나 비참하게 먹이만 주고 운동도 안 시키고 살만 찌우고 잘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미국의 어떤 농장에서 어떤 마음 착한 아저씨가 돼지 모녀, 돼지 엄마하고 새끼 3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돼지 농장에서. 인도적인 이유로. 인도적이라면 동물을 위해서. 그래갖고 자기 집 마당에 풀어놨는데, 와, 제가 감동인 게, 돼지들이요, 이 잔디밭을 얼마나 잘 노는지, 그냥 날아다녀요. 막 엄청 잘 뛰어요. 돼지 하면 움직임이 되게 둔탁한 걸로 알죠? 아니에요. 엄청 빨라요. 막 뛰어놀고 막 좋아서 난리예요. 그리고 이 못생긴 돼지 애들이 주인에게 막 애정을 표현하는데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비비고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비건이 돼가고 있어요. 가능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동물들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제주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 말도 보고 소도 보고 돼지도 보는데 쟤들은 왜 저러고 살다가 비참하게 도축을 당해야 하나. 쟤들은 새끼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론 식용은 구분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칼 세이건도 얘기하고 인간의 진화는 이제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의식을 지닌 최초의 존재가 이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왜 원시인하고 현대인은 다른가? 원시인들은 동물을 잡아먹는데 조금도 뭐가 없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사육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먹긴 먹지만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소, 닭, 돼지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생선도 생명체고 이제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살생은 좀 줄이는 쪽으로. 그러면 동물과 식물은 뭐가 다르냐? 동물이 좀 더 고통을 느끼잖아요. 신경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은 또 저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자유고 저는 제 자유대로 살게요. 아무튼 저는 단백질 섭취는 뭐 계란 정도나 생선이나 콩이나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얼마나 제주도에 가면 그 송아지나 저 망아지들 보세요. 새끼들 얼마나 귀여운데요. 진짜 귀여워요. 에휴. 오드리 헵번님이 이태원 소방도로 하얏 호텔이 제일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 하얏 호텔하고 이태원까지 연결되는 길. 네. 거기 자전거도 아주 주택가니까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오케이. 아이고, 여러분과 웃고 얘기하는 동안에 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홍쇼는 뭐 이렇게 좀 사랑방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저는 늘 즐겁고, 여러분들도 재밌는 뭐 에피소드 좀 많이 알려주세요. 채팅창으로. 그러면 그걸 제가 또 읽고 공지를 해드리고, 뭐 감동적인 이야기나 뭐 몰랐던 즐거운 이야기나 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는 홍쇼도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서 가능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서울에서 뵐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아이고, 아무튼 나라가 평온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요. 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겨울이가 지금은 없습니다. 저 집에 있거든요. 최고와 장군님.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